네, 키워드로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월요일 아침인데요. 다소 좀 뒤숭숭하네요. 분위기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장이 좀 뒤숭숭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데 뒤숭숭한 것 같으면서도 뭐 그냥 2차 전지 쪽들 없으면은 뭐 그냥 괜찮다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2차 전지 있으면 안 좋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 쪽, 자동차 부품주, 전기차 쪽 부품주들 안 좋은 상황이지요. 현대차가 감산 요구해서 납품 조금씩 줄여달라는 얘기 했기 때문에 좀 하락세에 좀 두드러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의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뭐 셀트리온 그룹주 외에도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삼바라든지 다시 또 우스코테, 유한양행 올라오고요. ST팜 올라오고, 뭐 오늘 보시면 보르노이 같은 종목들 강세입니다. 신테카바이오도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 바이오, 그다음에 뭐 중국과 관련돼 있는 뭐 면세, 뭐 이런 쪽들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대체로 좀 약세입니다. 뭐 오늘 보시면 메디톡스나 휴재 같은 보톡스 섹터주들도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의 강세가 그래서 좀 두드러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양극재들 그냥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양만 조금 덜 빠지지 나머지들은 다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고요. 반도체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품주들 중심으로 해서 조정세가 조금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해봐야 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약세입니다. 갑작스럽게 나온 소식에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큰 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많이 꺾였나 싶었는데 오랜만에 자동차 부품 쪽의 차트를 보니까 대체로 60일선 이탈된 종목군들이 많더라고요. 추세 확실히 좀 꺾였다고 봐야 될지, 그리고 이번에 현대차의 감산 요청 뉴스는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전에 미국에서 기아차의 EV향 자동차들이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다라는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이 좀 꽤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됐는데 시장에서는 뭐 아무 얘기 없다가 이제 또 다시 이제 감산 요청 얘기 나오니까 그 부분으로 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진짜 그 이후에 2차 전지들도 너무 올라서 이게 웬일일까? 사실 뭐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 일단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었다라는 미국 시장에서 기아 같은 경우 그랬었고, 현대차가 지금 전기차 부품사들한테 감산 요청했다라는 이 부분이 강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조금 판매 대수가 조금씩 안 팔리고 있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겠죠. 여러 상황에 있어서 일단 그러다 보니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조정세가 강합니다. 지금 화신이라든지 특히 화신의 조정세가 강하고 성화이텍도 마찬가지 거의 대부분 60일선까지 밀려 있는 모습이고요. 만도도 지금 다시 또 저점 깨고 내려가면서 전 저점을 향해서 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만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아쉽죠. 53,000원에서 벌써 또 43,000원까지 금방 내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들도 조정인 이유도 여기서 아마 기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중국 쪽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치고 나가고요. 유럽 쪽에서도 이 중국 쪽 업체들이 경쟁력을 강화시키면서 국내 업체들도 다시 또 경쟁에 맞닥뜨리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강하게 오르던 양극재 업체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꺾이고 조정이 들어갔고요. 오늘 음극재를 비롯해서 전해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섹터주들의 조정이 다 같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셀 업체들도 전반적인 조정이고요. 양극재 업체들 좀 강한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기반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자동차와 2차 전지 이쪽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다른 쪽으로 조금 수급이 이동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지나친 쏠림 현상이 좀 다소 완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기술적인 지지선 이런 부분들이 좀 깨지면은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시는 전략, 내지는 반등할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이시는 전략, 이런 부분으로 자동차하고 2차 전지 섹터주들은 좀 당분간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제 강한 쪽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화장품주의 강세. 지난주 이 시간에도 좀 많이 해주셨던 표현이 덜 오른 종목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고 있는 최근 분위기다. 이런 맥락과도 또 궤를 같이 할 텐데요. 오늘 제약바이오 화장품 지난주 후반에 이어서 연속성이 확인됩니다. 어떤 식으로 보고 계세요? 시장의 흐름이 확 바뀐 계기가 있죠. 시장의 흐름이 확 바뀐 계기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당하면서부터죠.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재정의 악화, 건전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지목이 됐고 이렇게 되면 미국의 추가적인 투입, 자금 투입이 조금 더 둔화되는 게 아니겠냐는 우려감. 그래서 그동안 보조금을 기반으로 해서 강하게 올랐던 섹터 쪽들로 매물이 많이 나왔던 상황이고요. 그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그럼 반대로 그동안 미국향이 아닌 쪽들, 내수라든지 중국향이었던 종목들 쪽으로 시장이 많이 이동을 했고 또 그다음에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기술주들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섹터 또 화장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중국향 종목들 쪽으로 시장의 흐름이 강하게 이동을 한 상태가 지난주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기술주 쪽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인공지능과 지금 로봇주들이 초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로봇은 계속 이 시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SBB 뉴로메카 강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후발로 지금 로보티지 로보스타까지도 강하게 연동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산이 이제 공모를 할 건데요. 두산 로보틱스 이번 주 기반으로 본다라면 사실 상대적으로 두산은 좀 덜 올라 있기 때문에 가격 보실 수가 있겠고 뭐 로보스타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아침 정도에 참 좋은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좀 많이 올라 있어서 방송 보고 뭐 따라 사시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로봇 관련주들 좀 변동성을 좀 활용해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소비 관련주들 망가졌었던 지금 뭐 면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화장품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카지노라든 이런 뭐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두드러지지 못했었던 시장에서 수급이 텅텅 비어 있었던 전부 2차 전지 반도체 쪽으로 쏠려가기 위해서 수급이 비어 있었던 이런 섹터 쪽들로의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섹터가 그 지금 핵심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제약바이오는 10월달, 11월달까지 하회 이어지고 있고요. 금리의 영향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수급이 또 이동했고 지금 계속 뭐 기사에서도 뭐 하반기는 바이오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죠. 뭐 최근에 코로나나 뭐 이런 거 번진 것도 번진 거지만 기본적으로 실적과 함께 바닥을 좀 찍었다라는 인식이 좀 시장에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소외주 현상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메꿔지는 흐름이 상대적으로 주도주가 조정받을 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실적이 좋게 발표되는 기업들 상당히 좀 많았고요. 상대적으로 좀 순수 바이오 업체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최근 좀 서서히 회복되는 흐름인지라 뭐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시장에서 2차 전지의 지수 빈틈을 좀 메워줄 수 있는 시총이 큰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도는 좀 더 이어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로봇 키워드가 있었네요. 좀 전에 로봇 얘기는 좀 살짝 해주셨고 인공지능 쪽도 같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서 하신 얘기에 연장선으로 조금만 더 전략 덧붙여 주시죠. 네, 지금 보시면 이제 환율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지금 시장이 지난주부터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주도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 초반부터 코스닥 쪽에 좀 쏠림이 강한 편이라서 이쪽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순환매 강한 개미라고 하면 좀 그렇죠. 개인들의 투자 성향 이런 부분들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전조체 이후에 지금 시장의 흐름이 또 다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말씀드렸던 대로 네이버가 대장입니다. 지금 네이버가 대형주 쪽에서는 대장 역할을 해주면서 인공지능 섹터 쪽들을 끌어주고 있고요. 인공지능 섹터 쪽들 좀 변동성은 있습니다. 오늘 솔트록스, 플루토는 좀 조정인데 코난 테크놀로지하고 또 알테라는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로봇 쪽들도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가 아니 거의 한 몇 주 된 것 같은데요. 바닥을 찍으면서 지금 올라오는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기술 성장 섹터 쪽에서 그동안 좀 오래 쉬었었기 때문에 요번을 기점으로 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역시 개인 투자자들의 쏠림 현상을 뭐 포인트로 꼽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뭐 SBB 뉴로메카 지금 대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반으로 해서 이족 보행 쪽을 뭐 삼성이 좀 휴머노이드 쪽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다라는 뭐 시장 기대 좀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고 대기업들이랑 계속 협업하고 있는 뉴로메카나 SBB도 지목이 돼서 좀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LG향이긴 하지만 로보스타와 로보티즈도 뒤따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강하게 좀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점에서 덜 오른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실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두산도 조금 초반에 흔들림 이후에 바란스 잡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대형주 보시는 분들 딴에서는 로봇 보시는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 중에서 뭐 안 오른 종목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덜 오른 것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종목을 하나하나 언급드리진 않겠지만 일단은 로봇 관련주들하고 뭐 네이버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 뭐 이런 쪽들까지도 상대적으로
뭐 2차 전지나 반도체의 상승 속에서 소외가 됐었던 섹터 쪽들이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고요. 뭐 로봇주 중에서 지금 SPG도 좀 덜 오른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같이 보신다라면 뭐 게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엔터도 마찬가지로 다 상대적으로 내수주 단에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들이고, 뭐 일명 소비주 내지는 중국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기술주,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 소비주 요런 쪽들 쪽으로의 시장 순환매를 좀 단기적으로 좀 염두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짱 강한 쪽, 약한 쪽 두루두루 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